기억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13일) 목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 침례병원의 4차 경매가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유찰로 최초 859억 원에서 시작한 최저 낙찰가는 35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다음 경매 기일은 3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의 한 마트로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종업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마트 근처에서 70대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마트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마트 직원 B씨가 차량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경 경남 의령군 불인면 한 주택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갑자기 무너진 사랑채 건물 더미에 매몰됐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주택은 목조 기와 건물로 195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을 1,793명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인 2,129명보다는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 선발 규모인데요. 또 사회적 약자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모집과는 구분해 법적 의무 비율보다 높은 규모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기술계 고졸자 등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목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봄이 왔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햇살이 제법 따사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글쎄 몸도 좀 가볍고 마음도 좀 가벼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의 퇴근길도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 이것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COVID 뒤에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는 코로나 이것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17, 2번 18, 3번 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그리고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 이것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는 코로나 이것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17, 2번 18, 3번 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연도를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 대다수의 뉴스에서는 코로나 정식 명칭으로 이제 칭해지고 있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시사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런 부산 제18회 성우 하이텍백 KNN 환경마라톤이 3월 21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출발합니다. 광안리 바다와 함께 달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10km 코스 건강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문의 접수는 marathon.knn.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18회 성우 하이텍백 KNN 환경마라톤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은행, 부산도시가스, 낙동강 유역환경청, IS 동서, 현대해상과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오늘 교통 상황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가요? 네, 현재 시내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위로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현수교 이전부터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나디목에서 주례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네. 외곽으로도 황령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향하기에 지체 이어집니다. 번영로 1호는 도심 방향으로 원동나디목에서 수영터널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 외곽으로도 문현나디목에서 광안터널 진입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야대로는 부전사거리에서 서면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연수로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동평로 1호는 하마정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점포대로 1호는 점포 사거리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지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하만 2터널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부산-울산선 시점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기장분기점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교통정체는 아직까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이나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우리 사회 전체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욱더 혹독한 겨울을 겪은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양돈 농가 종사자들입니다. 지난해 가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올해 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 합니다. 돼지농가 컨설팅 업체 대표이신 황철호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양돈농가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돼지농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현재는 많이는 하지는 않지만 가족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식구처럼 밀착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최소 일갈 1,500두에서 2,000두 정도 농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농가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농가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농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힘든 시기로 2년을 적자를 보고 있다. 네. 견딜 한계점에 도달했다. 네네. 이렇게 한 마리당 10만 원, 15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셨어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소비 심리 위축도 있고, 네. 회식 문화라든지 소비 트렌드 변화가 돈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한번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코로나19까지 지금 연이어서 겹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요즘 보면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정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에 네. 조금 이제 2020년 들어와서는 좀 안정화를 좀 찾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인해서 더 모임도 줄고 또 중요한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가공 업체는 보축을 줄이고 그 물량이 또 공판장으로 나가게 되면 농가에서는 산지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돼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예. 정말로 지금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하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요것으로 그럼요. 네. 뭐 많은 최고죠. 그런 네. 메뉴들 회식 메뉴로 가장 먼저 네. 꼽는 메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일단 많이 안 모이니까 그만큼 더 힘드시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소비가 좀 많이 줄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여기에 또 돼지고기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아마 네. 한숨이 더 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지금 보니까 농협이랑 한돈협회에서 돼지고기 네. 가격 안정을 위해서 뭐 손을 잡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 예. 어떻게 농가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부분은 좋은 일이긴 한데요. 네. 이게 꾸준한 게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협회나 농협에서 이렇게 협회도 수매를 하고 돈가 상승을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농가한테 크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네. 글쎄요. 뭐 일단 2020년 이제 시작인데 네. 양돈 농가 그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네. 내다보시는지요? 일단 2019년보다는요. 네.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일단 희망 메시지라 하면 2020년 한 5월 정도나 네. 이렇게 이제 어찌됐건 중국이 우리가 소비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으로 우리 쪽에 이제 저희 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감소를 할 것이고 네. 또 2020년도 사육 마리수도 조금 감소 영향이 있고요. 네. 보축 마리수도 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 돈가는 그래도 한 4,200원, 4,500원 정도를 예상하면서 네. 따뜻한 봄이 올 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네. 이렇게 믿습니다. 예. 네.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분명 양동 네. 농가에도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회식 자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네. 우리가 주식인 쌀 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 삼겹살이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이렇게 소비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 같이 우리 전 국민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양돈 농가 사장님들이 정말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돼지농가 컨설팅 업체 대표이신 황초로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주황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색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제 두 당은 민중당과 국민당인데요. 국민당은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준비 중인 당으로 국민당이 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주황색을 정한 것에 대해서 민중당은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진짜 색깔 논쟁이네요. 네. 근데 당의 색깔이라는 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지로 그렇죠.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당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민중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민중당은 원내 한석을 보유한 진보 정당입니다. 이번 일은 지난 국회 브리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주황색은 원내 정당인 민중당
당인 3년째 사용 중인 색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단 한마디의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당색을 결정하고 선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변인은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먼저 대화로 설득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 측은 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우리는 오렌지색이다. 그런 일로 대표 면담은 불필요하다며 거절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사실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민중당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어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또 말이라는 게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당은 그렇다면 어떤 입장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당의 손영진 홍보실장의 대답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 국민당의 오렌지색은 새 희망을 뜻한다. 음. 정열이나 희망 같은 단어들을 특정 정당만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색깔도 지적 소유권 제한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네.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이 좀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당은 주황색이 아닌 오렌지색이다. 저희는 주홍에 더 가깝고 조금은 더 비비드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비비드하다라고 하면 좀 더 진하다, 강렬하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중당의 이 대변인은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다라고 돼 있다라며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는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나 난감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이 대변인은 국민당의 주황색 가로채기는 영세 상인이 닦아놓은 상권을 재벌 대기업이 와서 침해하는 것과 같다며 소수 정당이 갖고 놓은 이미지를 안철수라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앗아가 버리다니 대기업 갑질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어떤 특정 당을 떠올릴 네. 때 함께 떠오르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주황색과 오렌지색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저희 유치원생 아들은 네. 어떨 때는 오렌지색이라고 하고 어떤 그렇죠. 때는 주황색이라고 분명히 하고 나가고요. 네. 그래요? 구분을 하는군요. 근데 뭐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또 사실 어떤 색깔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럼요.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무서운 메뚜기 떼입니다. 네. 지구촌을 긴장하게 만든 코로나19가 아직 아프리카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는 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동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공포 상황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포의 대상 바로 메뚜기 떼의 공습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지구촌 곳곳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소말리아 정부가 지난 2일 메뚜기 떼 창궐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소말리아 정부는 성명을 내걸고 거대한 메뚜기 떼가 막대한 작물과 사료를 먹어 치우면서 사람과 가축을 위한 식량원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메뚜기 떼의 습격은 비단 소말리아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지난달 31일엔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케냐와 소말리아 역시 메뚜기 떼 습격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한번 휩쓸 때마다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메뚜기 떼는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는 사막 메뚜기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막 메뚜기 보통 최대 1억 5천만 마리가 때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무려 사람 3만 5천 명의 소비량과 네. 맞먹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특히 이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최대 150km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군집을 이루면 그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메뚜기 떼의 습격 이상 기후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가을 동아프리카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케냐와 소말리아 등에서 메뚜기 떼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기후라고 하니까 또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요. 한번 드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희망 칼레트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 코로나19로 정해진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나왔습니다. 네, 샵 1057번으로 정답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스 있으신데요. 네. 지난 10일 태어난 코로나19의 3번 확진자를 치료한 명지병원 의료진은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왕준 이사장은 이날 명지병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번 환자가 입원한 지 8일째부터 칼레트라를 투여해 왔다면서 투약 다음 날부터 코로나19 검출량이 감소했고요. 폐렴 증상이 호전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칼레트라가 과연 어떤 치료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투여를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칼레트라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진 치료제인데요. 네. 3번 환자의 경우 지난달 25일 명지병원에 입원을 했고 다음 날인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폐렴 증상이 호전돼 확진 18일째인 12일 퇴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강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감염증이므로 특효약이 있을 리도 없지만 이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의 변종으로 20년 전 발생한 사스와 5년 전 메르스 때와 썼을 때 약을 활용한 것뿐이라고 퇴원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최 교수에 따르면 3번 환자의 사례만 본 것이지만 코로나19 감염에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얻어서 학계도 보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외국에서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결론을 내릴 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밖에 임재균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라면 초기부터 이 약의 투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짧게 하나 더 알아볼까요? 아들은 공룡을 좋아해입니다.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아들도 좋아하거든요. 네. 공룡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공룡 모형을 산 아버지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건지섬에 살고 있는 안드레 비슨이라는 남자에게는 4살 박이 아들 테오가 있는데요. 평소 테오는 공룡을 너무나 좋아했고 비슨 씨는 적당한 선물을 고르던 중 놀이공원에 설치돼 있었던 공룡 모형이 싸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공룡이 집에 배달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 이 하네요. 사진 봤는데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공룡이 크기도 너무가 컸죠. 네. 공룡이 배달되던 당일 비슨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일 때는 갑작스러워 공룡 출현으로 일대가 마비가 됐는데요. 거대한 크레인으로 옮겨진 이 공룡의 크기가 자그마치 6m가 넘는 그야말로 대형 공룡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들 태호는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다고 하네요. 보면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6m니까요. 네. 근데 네.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막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앞마당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들 태호가 다음엔 어떤 공룡을 또 발할지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강영훈의 와글와글 댓글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문을 열었는데요. 0108번님,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0910번님도 퇴근길에 네,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2816번님, 오늘 마침 잔업이 취소됐네요 하셨는데 그럼 좀 퇴근을 일찍 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서
괜히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이런 날 잔업 남아서 또 늦게까지 일하시면 더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셔서 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 이것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는 코로나 이것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17, 2번 18, 3번 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답 번호라든지 정답만 남겨주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네,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덧붙여주시면 아무래도 네, 선물 받으실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니까요. 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9400번님 네, 모두 조심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1397번님께서는 정답이 살짝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 숫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으로 보고된 연도를 의미합니다. 네, 좀 힌트가 되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 1823번님도 정답 주셨고 1796번님 그리고 9409번님 4685번님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정답 번호 올려주고 계십니다. 2392번님 올려주신 정답도 잘 받았고요. 네, 2592번님께서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그 돼지 양돈농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사람들 모이는 장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식이라든지 뭐 간단한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네, 다들 좀 피하시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좀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들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양돈농가 소식 전해드렸더니 942번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식당에 가면 고기 가격이 그대로더라고요. 조금 싸게 받으셔야 손님이 늘어날 텐데 라고 하셨는데 네, 농가에선 또 돼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뭐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어렵다는 소리가 올 봄에도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2838번님 이쯤에서 코로나 좀 서서히 물러가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절실합니다 하셨고요. 2827번님 코로나는 봄 날씨에 좀 사라져라 라고 하셨는데 진짜 오늘은 제대로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더라고요. 봄과 함께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5150번님은 운전 중에 잠시 주차한 뒤에 아는 정답이라서 슝 하고 문자 보내신다고요. 네, 정답 잘 받았습니다. 5180번님 빨리 소멸될 수 있게 기도하고 모두들 평안한 일상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7673번님 하루 종일 따뜻합니다 하셨는데 내일도 뭐 기온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곳곳으로는 또 뭐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도 보니까 비 소식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내리는 비들은 한번 오고 나면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더 다가와 있겠죠. 예, 1823번님 오늘 처음 들으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635번님은 이런 새로운 명칭은 더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없던 질병들도 자꾸 생겨나니까 새로운 명칭들이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계속 정답 올려주고 계십니다. 0234번님은 부산 경남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네. 4038번님, 2392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3635번님 앞서 그 새로운 명칭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기니까 더 우리가 외우기도 어렵고 뭔가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간단해졌잖아요. 이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코로나 이것으로 네, 정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숫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1번 17, 2번 18, 3번 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 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주 뜨거웠던 이슈에 대한 전후, 좌우, 각양각색 다양한 댓글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글와글 댓글쇼 강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영훈입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로 저도 지식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저 사실 보기 읽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요? 그냥 조심스럽던데요. 아, 그냥? 네. 그렇죠. 이 단어 자체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센스 있게 또 받아주시고. 네. 다만 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듯이 네네.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라고 네네. 얘기해서 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이게 좀 없어져서 네. 이 사회 각계각층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지금 네. 9068번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딸 유치원 졸업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 없이 한다네요. 너무 속상해요. 첫째라서 졸업식 저 한 번도 못 가봐서 많이 아하. 기대했었는데 빨리 소멸돼서 입학식엔 꼭 가고 싶네요 하셨는데 네. 저랑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다음 주 유치원 졸업인데 네네. 부모님들 없이 한다라고 네. 저도 통보를 받았고 지금 입학식은 제대로 진행이 되나 저도 그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네요, 진짜. 네. 곳곳에서 지금 일상생활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더 이상 확산 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간절히 바랍니다. 네. 댓글쇼 오늘은 어떤 뉴스의 댓글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댓글창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일으키는 이슈들이 많았죠. 근데 가장 그렇죠. 많은 댓글을 불러일으킨 건 바로 신창원 관련 뉴스입니다. 네, 저는 갑자기 왜 이 네. 이름이 자꾸만 떠오를까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네. 사실 신창원이라는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희대 탈옥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이 이름 기억하실걸요? 네. 90년대 후반 약 2년 6개월 동안의 탈주국을 벌였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수식어가 너무 거창하긴 한데 단군 이래 최고의 탈옥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예.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거예요. 삼국시대도 없었을 거고. 사실 그 당시에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뭐 거의 아유.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럼요. 경찰들이 예, 투입됐던 예, 것으로 예.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한 시민의 제보, 그때 그 배달하러 갔던 분이 네네. 제보를 했을 거예요. 예, 주택가에 숨어 지내던 신창원이 검거됐을 때 실시간 뉴스 속보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실시간 뉴스 보면서 네. 참 웃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네. 신창원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일명 그 신창원 티셔츠라고 해가지고 유명 브랜드 M사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신창원은 그냥 길거리에서 구입한 티셔츠라고 하고, 예,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돼서 불티나게 팔려 나갔었고, 이 용어가 있어요. 이런 그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유행이 네. 된 게 블레임 룩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용어도 오늘 많이들 검색을 네. 하고 계시던데, 이 신창원이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게 어제 보도가 일제히 나왔었죠. 네, 인권위에서는 일단 신 씨가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이 작년 5월에 진정서를 냈는데 네.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거수일투족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까지도 CCTV로 감시되는 것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독거 수용과 전자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네. 인권위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화장실에서의 장면까지도 네. 뭐 하나하나 다 CCTV를 통해서 감시를 받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2년 6개월 동안이나 네. 그 탈옥 상태로 계속 도망을 다녔잖아요. 옛날에 정말. 그 군대 복무 기간입니다. 네네 정말 네, 네. 그러네요. 예, 네네. 예. 근데 그리고 이후에 또 뭐 자살 뭐 소동도 있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독방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수긍이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흉악범입니다. 네네. 예. 거기다 탈옥을 했고 교도소 안에서 소동도 일으켰고 그래서 인권위가 지나친 영향력을 범죄자에게 발휘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하는 이유가 뭐 네. 도주라든지 자살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일단 인권위에서는 신 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라든지 법무부 장관에게 좀 개선을 권고했다 네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과연 우리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네. 인권위의 결정을 옹호하는 댓글부터 보도록 하죠. 네. 신창원이 무슨 죄였었지? 하고 검색해보니 공범 사인과 함께 벌인 강도치사죄가 있고 그걸로 징역 살다가 탈옥했던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연쇄살인범은 아닌 것 같다. 강도치사의 탈옥죄면 20년 징역 살았으면 사면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나도 좀 관대한 댓글이 보였습니다. 네. 신창원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장기수로 20년 넘게 감옥 생활하는 게 말이 되는가. 살인자도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탈옥 쓰고 공범 중 한 사람이 살인을 했고 신창원은 그 옆에 있었을 뿐. CCTV로 계속 보는 건 인권 침해가 맞다. 독방에서 시도 쓰고 공부도 하고 착실하게 생활한다더니 이제 20년 넘게 벌을 받았으니 석방되길 바랄 뿐이다. 이런 사람도 가정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지 좋은 사람 아닌가? 석방돼서 사람답게 멋지게 한번 사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예,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네. 요즘에 워낙에 흉악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수긍은 가지 않는 네. 이분의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좋은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는 네. 수긍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또한 누리꾼은 신창원 불쌍하다. 지금 희대의 살인마들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신창원은 그들이랑 비슷하거나 더한 수준의 형량을 받았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잣대에 대한 것들을 누리꾼들은 신창원에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다. 난 공범이든 뭐든 신창원이 나쁘게 산 건 인정하겠으나 무기징역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조두순과 판결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역시 비교를 했고요. 네. 예. 인권위 결정에 반대하는 댓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인권 타령이냐? 지가 피해주는 사람들 인권을 생각해봤냐? 인권을 해한 자에게 인권은 없다. 네. 대한민국 인권은 직위와 사람에 따라 다른 고무줄 인권국가다라고 일침을 가하는 댓글이 눈에 띄었고요. 네. 범죄자한테 제발 인권을 주지 말자. 그러니 또 죄 짓는 거다. 그냥 거긴 못 사는 곳이다 해야 더 이상 안 가려고 죄 안 짓는다. 네. 하나같이 맞는 말이죠. 네. 네. 미안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인권 찾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권을 존중받고 싶다면 거기에 갈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교도소는 요양원이 아닙니다라고 한 댓글도 있었고요. 좀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되게 와닿네요. 교도소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나 더는 약간 좀 라이브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똥 싸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 인권을 지켜줘라. 네. 이건 정말 보다가 저는 빵 터졌습니다. 예. 네. 교도관들도 힘드시겠죠. 그렇죠. 이것까지 다 감시를 해야 하니. 네.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못했네요. 네. 역시 우리 누리꾼들의 네. 사고의 폭은 넓습니다. 예.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 인권은 인간됨이 있어야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다. 네. 형벌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인권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네. 철학적인 댓글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우리 누리꾼들도 네. 뭐 찬반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생각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있으면 당연히 죗값을 그럼요.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서 뭐 조두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워낙에 최근 들어서 또 워낙 우리가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흉악범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신창원이라는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함이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온순하게 보이나 봐요. 일단은 뭐 살인죄가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제 뭐 했으면 됐다. 이제 좀 나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어떤 얘기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하면 종로죠. 그렇죠. 이번 4월 총선에서 종로만큼 격전을 벌일 곳이 탄생을 했는데 저희가 뭐 매번 또 얘기를 해서 다들 아시듯이 바로 양산입니다. 네. 김두관 대 홍준표. 홍준표 대 김두관. 네, 저희가 시사식탁 시간에 그 방송하기 직전에 이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직접 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일단 전직 두 경남 도지사를 지낸 정치인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고요. 지금 보니까 뭐 종로 얘기하셨지만 이낙연, 황교안 이 두 사람의 매천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주변에 양산 산다고 하면 물어봅니다. 양산 을입니까 갑입니까? 라고. 정확히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산 을이죠. 민주당은 양산을을 험지 PK 공략을 위한 핵심 거점 지역으로 보고 있고 한국당 역시 텃밭 PK 요충지 탈환을 위해 양산을에서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현재 현 국회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죠. 근데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런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 대표 선수를 출전시키는 이른바 전략공천이 이런 빅매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당에서 험지 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다가 이 양산 을도 험지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긴 하고요. 일단은 또 김두관 의원이 지난 그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서 도지사직 내놨을 때 그 후임으로 바로 홍 전 대표가 경남지사가 된 거잖아요. 바통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에요. 뭐 이때 도정에 공백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 또 홍 전 대표 역시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 도지사직 내놨을 때 뭐 도정 방치했다 이렇게 또 김 의원이 비난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앙금의 역사가 생각보다 좀 깊을 것 같아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서 김두관 의원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한번 붙어보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해왔던 쌓여있던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뭐 이번에 시작부터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밀양의 털을 잡고 PK 수배대장 하러 내려가는 것이지 병졸과 싸우기 위해 내려가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쏘아붙였고 이에 김 의원은 저는 병졸이 맞다. PK 승리와 민생을 위해 백의종군하러 간다. 홍 전 대표가 택한 지역은 언제나 한국당이 독점해온 구중궁궐이다. 구중궁궐에 앉아 쥐만 하는 대장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홍 대표의 선택일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데 뭐 굉장히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둘 다에게 부정적 시각의 댓글을 한번 보면 황 씨는 등 떠밀려 종로로. 황교안 대표 얘기죠. 홍 씨는 등 떠밀려 양산으로 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고요. 김 의원, 김두관 의원을 지칭하는 거죠. 당에서 시키는 대로 오는 겁니까? 본인이 원래 가고 싶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김포 지역구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양산을 얼마나 알죠? 홍 전 대표는 양산을 얼마나 압니까? 두 분 다 지역구 관련 시험 치고 공천 받고 나오세요.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공천 받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시험을 좀 치렀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터무니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짠 이렇게 나타나는 후보들 말고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후보들이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방금 이 댓글은 그 양산 지역민이 올리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응원의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존이라고 쓰시는 분은 2장에서 장관까지 그야말로 흑수저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김 의원 승리를 기원합니다라고 김두관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보였고요. 아이디 데니보이님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추진력 좋고 옳은 소리하는 홍준표 좋다라고 올리셨고요. 아이디 우주적 신사라고 쓰시는 분은 54년 59년생 비슷한 연배끼리 빅매치다 라고 올려주셨고 전체적 총평으로 글을 올려주신 분 내 평생
올 총선이 제일 재미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네. 주소를 종로로 옮기고 싶다가도 양산으로 옮기고 싶다가 네.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재미난 정치 이슈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게 할 것이다. 네. 라고 긍정적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분명히 계셨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럼요. 네, 이슈몰이 하는 데는 네.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정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런 뉴스들 보면 댓글을 달게 되네요. 누구를 지지하든 투표는 꼭 합시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발 이런 이슈들을 잘 만들지만 당선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싸우지만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발 그 후보 시절과 네. 그리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좀 네. 한결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예, 맞는 네. 말씀입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이죠. 그렇죠. 김앵커는 네. 저 아카데미상이 왜 오스카로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일단 트로피 그 그쵸. 모양 때문인 것으로 네. 그 관계자 한 분이 과거에 네. 이 트로피 우리 오스카 삼촌 닮았는데? 네. 해가지고 오스카상이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여배우가 뭐 자신의 네. 남편과 닮았다 그쵸, 뭐 이런 그쵸. 얘기도 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여튼 뭐 기생충 열풍이 쉬 가라앉을 것 같진 않는데 네. 이젠 기생충을 촬영한 촬영 장소가 우리나라 팬들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팬들의 성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 지역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그 가족들이 왜 피자 박스 접는 알바하는 그 피자집. 네. 아, 대박입니다. 예,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기생충 팬들이 와서 피자 시켜놓고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피자집에선 2018년 6월에 촬영을 했는데요. 네. 조그맣습니다. 테이블 2개 놓여 있고 근데 이 피자집 사장님은 처음엔 안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노르웨이 출신의 사위가 네. 봉준호 감독 팬이에요. 기생충 말고 저기 저 괴물 재밌게 봤어요. 라고 해서 이제 사장님이. 근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 뭐 17년인가? 그쵸. 네, 가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피자가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예. 여튼 뭐 그때의 선택이 영화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송강호 씨 아들로 나오는 최우식 씨가 친구에게 아르바이트자 그 친구가 네네. 예, 아주 유명한 배우 박서준 박서준 씨였죠. 씨. 네.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던 동네 가게 조그마한 테이블에 소주 한 병 나눠 마시던 그렇죠. 그 그리고 장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장면. 여기가 이름이 돼지 쌀 슈퍼입니다. 쌀도 팔고 슈퍼도 하는 거겠죠. 네. 여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장님이 운영하셨는데 사장님이 돼지 뜰어서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아, 네. 여기서도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일단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 기생충길을 조성하겠다 마포구에서 이거 마포입니다 여기가. 네. 예, 댓글을 한번 보면 사진 찍지 말고 사 먹으면서 응원하라는 댓글도 있고 네. 재개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재개발하지 말고 기생충 성지로 만들자.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이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 좋겠다. 박물관 세우고 기념관 세우고 하지 말고라고. 근데 기생충 길로 만든다고 하니까 설마 진짜 기생충 모양으로 동상 만들 생각은 아니지? 네. 혹은 어설프게 트로피 모양으로 동상 만들 거 아니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네. 정말 저런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다. 영화와 딱 들어맞는 장소 섭외. 그것도 영화를 더 보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다라고 올려주신 댓글도 있고요. 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글와글 댓글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영호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3번 19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불러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중에서 5252번님께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터지고 손님이 너무 없네요. 어서 빨리 진정돼서 경기도 회복되고 국민들도 불안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824번님께도 선물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사 퀴즈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포근해졌으니까요. 마음도 좀 가볍게 그렇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